김재구TV 김재구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진중권 교수가 그 한국일보에 연재를 한다는 글 중에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설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날이 언젠가 했더니 오늘 그 신문을 봤더니 연재가 됐네, 오늘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얼만큼 진중권 교수가 비난을 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주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과 가벼운 설전이 있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에 연재한 글입니다. 예, 그 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발단은 어느 강연에서 한 나의 발언, 여기에서 나는 진중권 교수가 되겠죠. 얼마 전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을 흔들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의 회계는 투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예.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 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실망스러웠나 보다. 질의응답.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요. 국민의당 그 초빙 가셔가지고 강연하다가 질문 받은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이라면 사회 정의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진중권 교수한테 그 강연을 듣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니까 자, 다시 읽어나갈게요. 그 지적에 동의하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철학이 없다. 남이 써준 원고나 읽는 의전 대통령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그 답을 한 분한테 이렇게 이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분한테 이렇게 답을 준 것이죠. 자, 이 말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발끈했다. 이 말에. 그리고 내 말을 반박한다며 대통령이 원고를 교정하는 사진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원고를 써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쓰셨고 직접 원 고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청와대 그 보좌관들이, 예, 비서관들이. 자, 여기서 철학의 부재를 고작 교정의 존재로 반박하는 걸 보니 내심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라 박근혜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까지도 손해를 봤던 그런 탄핵 시절이 있었죠. 예. 어쨌든요, 이 히스테리는 징후적이다. 만약에 내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철학이 없다고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다들 웃어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문 대통령은 철학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우습게 들리지 않는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의 신념을 지키려 빨갱이 누명을 무릅썼고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싸우려 확정된 패배를 각오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그런 도덕적 추진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은 모든 걸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윤미향 사건만 봐도요.
대통령께서 윤미향 그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를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너무 그들을 밀어붙이지 마라. 그들도 분명 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진중권 교수 생각은 대통령이 너무 밑에 수하, 그냥 비서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집권 세력들한테 너무 끌려가지 않나. 자기 소신 주관이 없지 않나. 뭐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철학의 빈곤이고요. 이번에는 야쿠샤의 도덕. 그러니까 야쿠자의 도덕. 요런 제목 하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네. 한국일보 연재 글입니다. 철학의 빈곤은 통치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철학의 빈곤은 통치에 반영이 된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작 국민이 듣고자 했던 얘기가 쏙 빠져 있었다. 윤미향의 거취를 어찌할 것인가 물음표. 여당은 방법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며 판단을 검찰에 맡겼다. 반면 국민 대다수는 생각이 달랐죠. 그들은 이용수 님과 갈등은 차지하고 회계 부실 안성쉼터 개인 통장 등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미향의 의원직에 필요한 도덕적 자격을 잃었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국민도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 우리 정말 그 여론조사에서도 막 70% 넘게 나왔잖아요. 윤미향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그냥 눈 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각하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그쪽을 몰아세우지 마라.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편애를 하셨죠. 그때 국민들 가슴 속에는 멍이 들고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국민들이. 정말 참담했었죠. 그러나 시간은 지났고 결국 윤미향은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판단의 기로에서 대통령은 여당 편에 섰다. 판단의 기로에서. 그냥 회계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인식이다. 문제는 그가 따라간 여당의 윤리관념이 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야쿠자의 도덕이라는 데 있다. 일본의 야쿠자의 비유를 해서 진중권 교수님께서 한국 일부에 연재를 하셨네요. 어쨌든 뭐 이분 진중권 씨는 모든 게 글이나 말이 너무 논리정연해서 뭐 저는 좋아하고 또 진중권 교수를 많이 지지합니다. 모든 것을 지지해요. 예. 그리고 법은 윤리의 극히 일부만 규제한다. 위법이 아닌 부도덕도 수없이 많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한다고 야쿠자가 어디 윤리적이었던가? 윤리적이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쿠자 도덕을 공직 임명의 원칙으로 추인해 준 것이다. 오. 그리고요, 국민의 70.4%가 윤미향 의원의 즉각 사퇴를 원했는데 국민의 대다수는 법으로 규제할 영역과 윤리로 규제할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이 구별이 없다. 대통령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설마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생각, 본인께 모든 것을 본인이 갖고 본인이 정리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이 윤리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공공선을 수호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윤리적 개입을 포기하고 재편 지키기에 몰입을 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재편 지키기에 그것을 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기들의 영역 안에 군림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영역 외의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죠. 그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님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에 연재한 글의 내용을 보면 이번뿐인가? 물음표. 조국 전 장관도 범법만 아니면 된다는 참모의 건의에 따라 임명을 강행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예, 들어보세요. 야쿠자 도덕이 이 나라 공직 임명의 기준이 된 것이다. 뒤늦게 조국을 내친 것도 도덕의 명령에 따른 윤리적 행위라기보다는 하락하는 지지율에 대한 물리적 반응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론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 연재 글에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이후 발언. 그는 낙마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다. 이게 참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대통령이 한 개인을 장관직에서 내려놓으면서 하신 말씀. 정말 참 마음의 빚이 많다. 조국이 한테.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잘못했습니까? 최순실이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고지랄. 대통령께서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려가게 하면서 왜? 그것도 자기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죠. 국민이 정말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론이 하락하니까 막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부랴부랴 2달 만인가요? 법무부 장관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의 빚이 크다. 범죄자한테 그렇게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암담하네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말해. 대통령의 윤리. 법이 작은 원이라면 윤리는 그것을 포함한 큰 원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여집합이 법적 판단과 별도로 존재하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지도자의 도덕 역량이 발휘되는 영역이며 거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엿본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일보 연재 글에서. 하지만 법, 윤리라는 야쿠자 등식은 그 영역은 증발시켜버린다. 설 곳을 잃은 통치 철학은 이제 지지율의 정치공학으로 대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요, 대통령 윤리는 그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정해주는 기준을 통해 혹은 의회와 법원이 그들에게 정해주는 기준을 통해 가장 잘 알려진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은 기준을 정해주는 행위로서 국가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 정도의 대통령직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국민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대통령 정말 선거에서 표에 의해서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얘가 갈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자리에 들어서면, 청와대에 입성하면 그는 개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입성한 그 분은 더불어민주당 수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에 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행동하시면 그거는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대통령은 남에게 내준 채 윤리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 망가지자 인사청문이라는 의회의 윤리 감시 기능마저 무력화됐다. 이렇게 말하네. 예.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어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리고 당에서 위성 정당의 꼼수로 스스로 약속한 정치 개혁의 대의를 파괴해도 대통령의 윤리적 개입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침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우리는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선거판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만들잖아요. 말 뒤집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쭉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언의 승인이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위성 정당을 꼼수로 만들어서 선거에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달랑 비례대표 3석으로 끝났잖아요. 예. 열린민주당. 예. 그리고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토론조차 없었다. 통치의 철학은 양정철의 손에 들린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로 대체가 됐다. 통치의 철학은 양정철의 손에 들린 시뮬레이션으로 정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고 모든 권한은 양정철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 정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예. 그리고요, 노무현이라면 당장 윤리적 개입을 해서 당에 원칙 있는 패배를 주문했을 것이다. 그에겐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우리의 권력을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의 통치 철학이 확실하게 있었다. 그런데 철학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원래 공화국은 공무를 뜻한다. 공화국은 공무를 뜻한다. 그런데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은 사적 감정으로 표현되므로 공화국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절대 아니다. 국가 공동체 가치를 세워야 할 대통령이 윤리적 판단으로 영역을 없애버리고 그 공백을 내 식구 철학으로 채워 넣을 거라면 정말 웃기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그렇게 친문 세력의 시화국이 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여성 혐오 발언으로 비난받는 이를 청와대로 부른다.
들어보세요. 공동선의 표상이어야 할 공화국 대통령이 제 식구 챙기는 가장 그러니까 참 내가 말이 막히네. 그러니까요, 공화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식구 챙기는 아버지로 하는 거다. 진중권 교수는 자기 식구 챙기는 가장으로 행동한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여성 혐오 발언한 사람을 청와대로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네요. 뭐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지네요. 그래도 해야죠. 그리고 그 식구들도 똑같다. 그 식구들도 똑같다. 선거 개입까지 해가며 아버지의 친구를 챙긴다. 윤리의 영역을 치워버린 것으로 모자랐나? 이렇게 물음표죠. 최근에는 정의의 마지막 보류까지 흔들고 있다.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 이렇게 국가의 정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굽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려는 시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원내대표 나서고 막 의원이 그냥 떼져가지고 이건 아니다, 재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 그것을 침묵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법사위원까지 가져갔으니 이제는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진중권 교수님 말씀을 계속 더 들어보시죠. 한국일보에 연재한 글 내용이에요.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의 답답함은 고구마 화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을 더듬어도 연설은 감동적일 수 있다. 김재구가 말을 더듬어도 볼만한 TV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진중권 교수님 말씀이. 네, 들어보세요. 그러려면 말에 에토스가 실려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내버렸다. 에토스 빠진 문장은 시인을 데려다 예쁘게 치장해도 그저 공허할 뿐, 그 많은 발언 중 인용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차라리 김재구처럼 좀 버벅거려도,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방송을. 그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진중권 교수님이. 예. 그리고 교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때 감동적이었던 이 말도 요즘은 비아냥에나 인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진중권 교수님이 한국일보 연재 글에서. 깨어있는 시민은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꿈은 달빛에 취한 깡패들의 조직된 폭력으로 실현되었다. 그들이 동료 시민을 해고치하고 다녀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동료 시민을 해코지하고 다녀도 대통령은 말리지 않고 이 반민주적 형태를 외려 양념이라고 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해도, 그리고 그렇게 그런 동료 시민들을 해코지해도 하고 다녀도 대통령은 그냥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는 양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의미로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격려에 고무된 그들은 정권을 닮아갔고 급기야 나라의 로고스를 음모론 냄새가 난다로 에토스는 비리의 옹호 그리고 그럼 나경원은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상대를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파토스는 싸구려 신파 뭉클 울컥 이렇게 대체됐다. 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쟤도 저러는데 쟤는 왜 저래? 그리고 쟤는 왜 안 건데 왜 쟤는 놔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발하고 그러니까 고발에 고발 이러면서 싸우다가 4년 지나가고 대통령 침묵으로 5년 흘러가고 그리고 김여정이 저기 퍼부어도 침묵으로 계시고 어떻게 보면 착하신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예, 참 좋은 대통령 그렇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무능한 대통령 또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대통령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은 또 한국일보 연재 글에서 이 모두가 통치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 그래서 그가 내게는 의전 대통령으로 느껴진 것이다. 대통령에게 철학이 있었다면 제19의 비례에는 더 날카로운 칼을 들여대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철학이 있었다면 자기네 식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뭐 또 청와대 비서진들한테 더 날카로운 칼을 들여대라고 했을 것이다. 누구한테? 검찰한테. 윤석열 총장한테 어이 총장 말이지 이거 범죄 사실 너무 심해.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끝내버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둔을 해요. 어쨌든 뭐 윤미향과 그 시민단체 위안부 할머니와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 그 고통과 시민단체를 두고 봤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윤미향이가 연관된 시민단체한테 그분들 열심히 했다. 그러니 너무 자꾸 비판적으로 가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같아요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알린 기자들이 순환당하는 일을 제 정부의 수치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문득 이 나라가 축창 전사들의 왕국처럼 느껴지는 것은 빛바란 대통령의 윤리, 아래로 운동권 참모들의 색채가 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어휴, 속이 시원하네. 그리고 아주 마음이 폭 뚫리네. 네. 그리고요,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이 비운 자리는 유시민의 날조와 김어준의 선동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대중의 윤리의식을 형성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들의 말이었다. 사실상 이들이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역할을 해온 것이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은 해왔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그분의 폭언 그리고 야당 저격 유시민의 180석 예측 이런 것들 그리고 양정철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대통령 입으로 통해서 발표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정황으로 보면 지금 진중권 교수님 말이 맞아요. 유시민 뭐 일각에서는 난 뭐 그분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일각에서는 뭐 유촉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김어준, 양정철, 유시민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 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침묵하시고 어쨌든 뭐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는데 이번에 뭐 다음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양산으로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씩 뭔가 또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야당에서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국민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의 또 말씀이에요. 한국일보 연재 글인데 이는 공화국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린 문제다. 부재하는 대통령의 이을리는 원고를 수정하는 대통령 사진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고 싸가지니 꼴값이니 상스러운 욕설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한테 청와대 비서관 또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싸가지 없네 쟤. 그리고 꼴값 떠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그 반박을 이렇게 연재 글로 정리를 하네요. 그리고요,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이 희피해온 대통령직 윤리적 기능의 문제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 국가가 아노미에 빠졌을 때 기준을 세워 국가의 품격을 살린 것은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말. 그 말은 이미 있는 기준마저 허무는 이 나라 대통령에게 들을 수 없기에 딴 나라 지도자의 말을 인용한다. 연출된 싸구려 감동에 물린 백성은 감동마저 외국에서 빌어 먹어야 한다. 아이고 참. 하여튼 멋지세요. 진중권 논객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무엇보다 도덕적 이슈다. 이는 세세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근본 원리와 우리의 나라의 성격에 걸린 문제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버럭 오바마가 했죠. 근데 진중권 교수님께서 버럭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한국일보 연재 글 마무리에 보면 진중권 미학자 전 동양대 교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진중권 교수는 늘 김제구 TV에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어떤 그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논객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지금 뭐 진중권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재한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연재가 되면 꼭 가지고 와서 우리 김제구 TV 구독자 여러분께 꼭 방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일자로 연재가 됐어요. 한국일보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와서 오늘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또 진중권 교수나 또 뭐 저희들이 좋아하는 또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 어떤 뭐 아주 팩트가 좋고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바로 방송하지요. 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